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토요일 밤에 새로운 웃음을 전해줄 예능 프로그램이죠. 안 싸우면 다행이야입니다. 오늘이 바로 안 싸우면 다행이야. 정규 첫 회입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저게 뭐가 있어요? 저기는 안 돼요. 야, 이 정도면 손으로 들어서 옮길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사람이? 이분이야, 이거? 어우. 뭐야? 야, 누구야? 궁금하다. 좀센거 같은데, 캐릭터가. 네. 예. 여기에 뭐야? 여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겠다.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세, 파도가? 안돼 안돼 안돼. 야, 오늘 뭐 장어 먹겠냐? 가자. 야, 빨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형.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골을 못 넣어요. 아 진짜 패스 타이밍이 안 맞는데 형. 한 템포 빨라. 나 원래 항상 좀 빠른 축구를 했어. 아닌가? 사람 아닌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쓰겠으면 명수 누군가 출발하라. 앉아. 아니야. 생살이지, 이게 무슨 밥이냐. 들어 자. 내가 너 꽂아줘 봤잖아 이거. 내가 너 꽂아줘. 나 이거 오고 싶지 않았어. 아 그럼 가. 아이고. 프로그램에 딱 맞는 두 분이네요, 정말. 오, 여보. 발을 드시면 아니 이게 해가지고. 우와. 우와, 씨, 대박. 와 대박 파는 거야 이거 완전. 와, 밑에 뚝 떨어져. 완전 파는 거야. 왜 이렇게 고소해? 야, 이거는 너무 쫀득한데? 연예계의 소문난 절친들이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연인과 함께 자급자족하며 살아보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 파일럿 방송 당시에 극한 상황 속에서 연대해야 하는 두 절친의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오갔었는데요. 새롭게 돌아온 정규 방송에서 이 두 절친의 관계성 잘 담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박명수 씨랑 이제 하하 씨 같은 경우는 좀 관계성이 원래가 좋았는데 여기서는 좀 관계를 너무 자기적으로 티격태격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인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반면에 이제 안정환, 이영표 씨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좋다고 봤거든요. 이 둘은 축구 선수 선후배라는 굉장히 경직되고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과 동시에 수십 년 동안 형공생으로 지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을 따르는 그 후배 같은 느낌이면서 은근히 한 방씩 이렇게 매기는 그런 느낌이 되게 저는 이 어떤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너 뒤집다 이거 놓치면 끝이야. 나 진짜 뒤집어질 거야. 진짜 이렇게 싹 잘 뒤집어. 잘 꼬았어. 주소 빨리 주소. 일큰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어우 더워. 아이 사람 진짜. 아 괜찮아. 장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제일 큰 건데. 장원 살렸어. 아 진짜. 털어 먹으면 괜찮아. 밥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 뜨거워.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에서 재미를 느꼈고 사실은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저는 아쉬웠던 게 이 두 분이 계속 나와서 딴 데도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확 멤버가 바뀌어버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그때 멤버가 바뀌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오히려 파일럿 때는 안정환, 이은표 씨 이 두 분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톰과 제리처럼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고 재밌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안정환 씨가 카메라가 있다는 걸 좀 망각하실 정도로 좀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뭐야? 어우. 아이고야. 너 그거 찾아봐. 어디 묻어 있었어? 너 그거 찾아 이거 캐. 네가 했으니까 캐. 이 근방을 다 캐야 되는데요. 다 캐든지 이 섬을 뒤집든지 캐. 그거 못 캐면 너 이 섬에서 못 나갈 줄 알아. 아이 그 몸통 상했잖아. 아이 그 몸통 상했잖아. 살짝 스크래치 난 거야 스크래치. 그게 다친 거야. 너 그거 끊겨 너 손가락으로 잘 파야 돼. 자, 뭐 우두둑 소리 나는데? 뽀뽀 끊어지면 안 돼. 야, 야. 오케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살 좀 떨어뜨리면 어떡하니 이거.
그래서 이게 상하 위계 관계가 너무 강조되는 사이를 또 데리고 가면 저런 위험성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박명수 씨, 하하 씨 콤비도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박명수 씨가 계속 조금 몸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일이나 이런 거는 약간 하하 씨한테 네가 좀 해봐라고 약간 옆구리를 좀 미는 부분도 있었고, 하하 씨도 내가 그림 만들어주겠다는데 형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좀 싸우는 모습. 약간 그런 모습에서 다양한 관계성을 보여주려면은 위계관계가 너무 선명한 출연자들을 선정해서 데리고 가는 건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배경이 섬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파일럿 때도 그랬고 지금 계속 섬을 옮겨 다니는데 1인 거주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좀 유사한 편이에요. 어디 뭐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뭘 캐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계의 그 배경의 정형성들이 만들어져서 이야기 전개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절친들의 관계성을 좀 잘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두 사람만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이 에피소드 사이사이에서 좀 더 많이 표출돼야만 동일한 그 상황이더라도 저 사람들은 저래서 저런 절친의 케미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네, 그럼 이번에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보여준 에피소드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규 첫 방송에서는 안정환, 이영표 콤비가 다시 한번 출연해서 더 돈독해진 찐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 번째 주자로는 13년 절친 박명수, 하하 씨가 출연해서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고군분투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자연인 이 제임스 호가 만들어준 그 힐탑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이제 좀 편안해졌잖아요. 두 사람이 누워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마치 친한 친구가 친구한테 너 만일 나 없으면 너 누구랑 놀래? 이런 걸 물어보듯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올 땐 누구랑 올래요?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영표 씨가 최용수라고 하는 사람 딱 등장시키는데 누구? 최용수, 용수 형.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이죠. 너도 선배랑 와봐라. 너도 당해봐라. 축구 감독 최용수요. 용수 형이요. 곤란한 그런 사람. 여기서 이제 안정환의 안색이 바뀌는 거는 선배였다 갑자기 후배의 입장으로 가야 되고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티격태격하고 뭐 최영수가 내 전화를 수신 거부한 적이 있네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결국엔 전화 연결까지 해요. 영수 형. 일어났어요? 아니 근데 형 수신 거부 풀었어요? 그렇지. 풀었어요? 아 이제 화가 풀렸구나. 그래. 감사합니다. 뭐하냐? 저기 섬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높은 데서 좀 바다를 보면서 형님 생각나서 전화 한 통화 올렸습니다. 바다가 형님의 얼굴처럼 보여서 너무 좋아요. 지금 전화로 뭐 인터뷰 방송 나가는 거 같은데? 평소랑 말하는 게 달라 지금. 형, 저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깍듯해요 형들한테. 네가? 제가요. 너 방송 맞구나 이거. 그래서 그것이 짧지만 또 다른 뭐 절친의 어떤 케미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였고, 더불어서 이제 이영표 씨가 그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막내 동생이 큰 형한테 작은 형이 나 이렇게 괴롭혔어. 어떻게 좀 해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 장면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박명수 하하 편에서 갯벌 장면 재밌게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갯벌로 가서 낙지와 바지락을 이렇게 캐오기로 했는데 낙지를 보았다는 하하 씨와 낙지가 어디 있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박명수 씨. 두 사람의 약간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 순간에 바지락을 발견하고 같이 행복해하면서 또 바지락을 막 캐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목대로 안 싸우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싸우기까지 갔다가 그 직전에 돌아오고 싸우기까지 갔다가 그 직전에 돌아오는 그런 관계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추구하는 재미인가 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까, 험난하겠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두 절친의 캐릭터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통한 재미도 있었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살아난다라는 의견들 주셨는데 아쉬움이 남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제목이 이제 안 싸우면 다행이한데 박명수, 하하 씨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면 그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서 이분들이 좀 뭔가 선을 조금 더 넘어갔다. 그러니까 취지를 너무 살리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선을 넘어 보이는 거는 그 자연인이 사실은 좀 거리감을 두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성향이시잖아요. 뭔가 좀 낯을 가르시기도 하고. 이것도 다 가져가야지 이거. 이거 다 갖고 가나?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들어, 내가 이제. 왜 형이 가벼운 거 들어? 원래 저 사람들을 많이 부리셨나 봐요. 이렇게 금방 부리시네 저희. 농담 들어갔거든요. 농담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으세요, 안 웃으세요. 아, 실패. 이거 안 웃으면 농담이 아니에요. 안 친한 거야, 아직까지 안 그렇지. 친한 거야. 만약에 자연인이 예능을 좀 받아주시는 분이라면 이분들이 이게 살아요. 근데 안 받아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좀 접근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불편했어요. 저는 약간 아쉬웠던 장면이 이 안정환, 이영표 편에서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진행된 야자 타임이 조금 아쉽다 느꼈는데요. 시작. 제가 갔다 와. 제가 갔다 와. 바로 나왔어. 제가 갔다 오라고. 저기 뭐가 있다. 가서 저기 저 뭐 아무것도 없이 있지? 갔다 오래. 저 앞에 저 카메라 앞에 저 찍고 와. 빨리. 저거는 맹목적으로 빨리 갔다 와 임마. 빨리 갔다 와 임마. 일단 야자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위계관계가 있고 그 위계관계가 그 시간 동안에 전복되는 재미가 있다라고 해서 야자 타임을 하는 건데 재미를 위해서 우리는 위계관계라는 것을 긍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오락으로 사용하는 게 과연 좋은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로 재미를 자아내는 건 조금 이제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외딴 섬에 살고 있는 미스터리한 자연인이 등장했죠. 뭐 있어요? 여기에 뭐야? 제임스 호라고 합니다. 완전 바위밖에 없어 지금. 저기 누구 있다. 저기. 아니 사람 아닌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업그레이드 아니야 자연인. 와, 씨, 울버린 같아, 울버린. 야생에서 직접 체득한 각자의 생존 노하우를 펼치면서 두 절친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자연인의 활약 어떤가요? 이 섬에서는 자연인이 룰이에요. 자연인이 규칙이에요. 첫 번째 자연인 제임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자상하고 친절한 설명. 취나물하고 저쪽으로는 그 자연산 도라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랏빛은 도라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라지 꽃만 찾아요. 보랏빛만. 보랏빛? 그러니까 보랏빛 향기. 예. 자, 요 호미하고 혹시 몰라서 깊하게 되면 이 꽹이를 쳐야 되고 혹시 모르실까봐 요거는 취나물. 이게 취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무거나 뜯어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유. 예. 그러니까 먼저 저 가까우니까 저기 취나물 밭으로 먼저 가세요. 네네. 저희 취나물 뜯어놓겠습니다. 많이 뜯어오세요. 네. 먹을 만큼. 그런 룰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자연인 같은 경우는 나는 설명은 많이 안 해줘. 내가 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건 허락해줘. 근데 질문 많이 하지 마. 박명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하하예요.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불은 나무를 어디서 구해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예. 나무 여기를 있고 좀 저런 거 주워다가 해 저기 있잖아. 내가 이거 해적이 없는데 나. 해금 시켜가지고 저 야채하고 이런 거 좀 내가 따올 테니까. 나무를 구해오러 어디 가신대요? 여기 해금 보러 가시는 거야? 뻘 안에 있었으니까 해감을 해줘야 돼요. 완전 마른 나무여서 이거 진짜 잘 타겠다. 라이터가 있어야 불을 지필 텐데. 툭 던져주네. 터프가이. 섹시나. 이런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섬의 주인은 어떤 성격일까? 뭐 이런 걸 보는 그런 맛으로 자연인들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자연인을 딱 보면서 놀이공원의 주인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절친 둘이 딱 가면은 일단 섬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섬은 뭐 저 위가 경관이 되게 좋고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놀이공원의 그 지도 앞에 서서 우리 놀이공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소소하게 티격태격 할 때 다소의 중재자 역할을 하죠. 아우 야. 이게 어려워요.
장어 손질 진짜 어려워요. 잡아주실래? 아래만 자르 좀만. 야, 그럴 거면 껍데기만 먹지. 힘들다. 딱 눌러서. 한 마리 하는데 지금 10분 걸렸거든요. 근데 목포 나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어 손질을 할 때 약간 안정환과 이영표를 떼어놓는 역할을 하시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절친들과 자연인 3인이 같이 여기서 하룻밤을 잘 보내는 공동의 미션을 추진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인을 통해서 약간 좀 도시의 삶과는 좀 다른 이제 소소한데 만족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여주면서 이분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시도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도시인 콤비가 이렇게 자연인을 방문해서 이제 도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인이 약간 희화되거나 혹은 남들과는 좀 다른 보편적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자극적인 요소 혹은 웃음의 요소가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소비하고 많은 자연인 예능 특유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좀 따라해보는 것이 목표라면은 이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콤비는 어떤가 또 좀 담아내는 방법 혹은 이 사람의 삶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게 다룰 때도 이 사람을 너무나 이제 약간 특이한 캐릭터로 다루는 것도 문제지만 긍정적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가둬서 설명하는 것도 조금은 약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령 이제 이 안정환 이영표 편의 제임스 오라는 분은 해외에 사는 분인데 이름에서도 제임스 오라고 하시듯이 한국을 늘 그리워하는 해외 교포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이 해외 교포를 보는 그런 일정한 형식의 스테레오타입을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려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도 우리가 하나로서의 어떤 캐릭터로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복잡 다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야생으로 떠난 두 절친의 생존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죠. 백토커로 안정환 씨, 붐 씨, 홍진영 씨, 문세윤 씨가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튜디오 진행자 구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스튜디오 구성은 좀 더 그들의 관계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홍진영 씨나 문세윤 씨 같은 경우에는 먹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진행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들에 대한 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먹어봐. 와,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저거. 아, 이 침 넘어가네. 조미료 필요 없어. 비린내가 단 1%도 안 나. 당연하죠. 왜 그러지? 아우, 친구야. 근데 그런 것들이 먹방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전체 섬에서 생활하는 모습들 안에서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한 멘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점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역할 자체도 두 사람이 비슷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그 4MC 구조는 조금 너무 느슨하기도 하고 제대로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4명은 좀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이렇게 방송 초반이라 MC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 마무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이를테면 붐 씨가 전체 흐름을 진행을 하고 뭐 안정환 씨가 섬에 다녀왔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공감을 해주고 홍진영 씨가 뭔가 두 사람의 관계성이나 감정성 같은 것들을 좀 해석을 하는 걸 돕는다라면은 문세윤 씨가 먹방에 조금 더 리액션을 힘을 준다 이런 식으로 역할 배분을 했을 것이다라고는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4명이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제작진이 좀 역할 배분을 더 세밀하게 하는 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뭐냐면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이야기의 중심은 섬 이야기고 섬 VCR인데 스튜디오가 너무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한 명이 튀면서 나가게 되면은 사실 몰입이 방해될 수도 있거든요. VCR이 좀 집중이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홍진영 씨나 문세윤 씨는 먹방에 대한 좀 생생한 리액션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장어나 뭐 꽃게튀김, 뭐 도라지 이런 거 나올 때 도라지는 뭐 향을 표현한다든가 장어는 어떤 맛 그런 것들이 사실 시청자로서는 그걸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문세윤 씨 입맛 다신 장면이 그렇게 길게 크게 나오는 건 저 처음 봤어요. 아 정말 스튜디오 활용을 잘하셨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패널들이 그래도 활용도는 있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걸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먹방 같이 되는데요. 먹방에 이제 리액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신선한 식재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신선함을 강조해서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살아있는 게 같은 걸 막 튀기면서 아 저렇게 하면 맛있죠라고 하는데 어떤 시청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생물을 잡아서 무언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맛있는 요리다라고 말하는 게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장면인지는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안 싸우면 다행이야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늘 친할 것 같은 그 절친들의 우정을 시험해 보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나 익숙한 데서 오는 뭔가의 허전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 싸우면 다행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재미 그 포인트를 좀 더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위계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관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친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다양하게 캐스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낯선 자연환경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 어떤 이해와 우정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대별될 수 있는 그런 개성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삶의 규칙, 그 방식과 그리고 외딴섬의 규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 자연에서 펼쳐지는 두 절친의 생존기를 유쾌하게 전하고 있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 재미는 물론이고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서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